아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6월 3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오늘장 한마디. 연준 경기 침체를 공식화하다. 네, 공식화는 제 얘기고요. 공식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준 경기 침체를 공식화한 것처럼 보인다. 네. 네, 연준이 이랬구나. 언제 이랬었지 애들이? 할 정도로 완전히 표변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원래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기술주들은 꽤 떨어지는, 특별히 반도체 주식들이 빠졌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빠진 건 이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컨택 관련주들이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카니발이 14% 빠졌고요. 로얄 캐러비안이 10%, 그 다음에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9.3%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 또 빠진 주식 중에 눈에 띄는 건 베스 앤 바디웍스가 8.9%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제너럴 밀스는 오히려 6.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가격 전가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치에 대한 반응이 슬슬 시작한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디닷컴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그 등락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유가 관련 그 에너지 주식들은 오늘 좀 빠졌고요. 대형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올랐고요. 테슬라는 떨어졌는데요. 테슬라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인도량이 떨어질 거다.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상하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이 시장에 저렇게 2주 이상 놀았으면 이거 조금 좀 문제가 될 건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도량이 22만 대에서 25만 대 정도 수준으로 2분기가 좀 어떤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에서 좀 누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특징적인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곧 하게 됩니다. 앞두고 조금 많이 빠졌어요. 3%대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지수도 2.2%로 적지 않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에 동행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몽땅 반영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주들도 빠지고 다 그랬는데 빅테크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방어한 흐름이었다라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1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1분기 잠정치보다 조금 더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소폭 커지는 양상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6%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침체 분위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과거하고 다른 양상과 다른 패턴과 다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은 인플레를 잡을 때지 경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이제 딴 거 필요 없고 고용 볼 거야. 우린 고용. 올라올 때도 고용 봤는데 이제 떨어질 때도 우린 고용만 볼 거야 하면서 고용 수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파 20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께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서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다라는 거, 이분이 이제 뭔가 명토 박았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런 연준의 태도를 읽고 그다음에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자 시장별로 상당히 다르게 반응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 증시각도TV 매일 보신 분들은 딱 나오겠죠. 채권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올랐죠.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죠. 채권 가격이 올랐죠. 죄송해요. 맨날 하는데도 헷갈리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빵 하고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고요. 그럼 어떻게 올랐을까? 장기물과 단기물 중에
장기물 가격이 더 올랐지. 장기물 가격이 더 오르면서 금리가 더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물, 2년물의 금리 차는 확 좁혀들었습니다. 곧 역전되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좁혀들었고요. 그 채권은 경기 침체를 흡입하면서 쭉쭉 재료로 흡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뤄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데드캣 파운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준금리가 꽤나 올라갈 것이니까. 지금 이 가격 프라이싱은 뭐 좀 잘못된 것 같은 걸?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얼마나 올랐느냐? 10년물이 3.284에서 3.08로 어제 저는 이제 그 기준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보는 걸 말씀드리는데 20bp가 떨어졌어요. 응? 20bp가 10년물이 3.284였는데 전 주말에 또 근데 이게 어제 3.284였는데 이게 3.087로 20bp가 떨어졌어요. 금리가. 2년물은 3.11에서 3.04. 네. 이건 좀 덜 떨어졌죠. 2년물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반영해야 되잖아. 기준금리 2년물은 최소한 2년물은 기준금리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 10년물은 뭐야? 아이고야 경기 침체구나. 니들이 금리를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니? 하면서 그냥 주룩 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냅다 달렸는데 저는 이거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지금 로레터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 총재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내년도에는 기준금리가 4%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4%인데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3%? 이거는 관성에 젖은 거지. 채권 투자자들이 제가 보기에. 어떤 관성? 40년짜리 관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40년짜리 대호황 채권 장세 20%의 금리가 0%까지 가는 그 40년의 그 대장정에 아직 취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이 오늘 유럽의 그 중앙은행 ECB 총재인 라가르트 총재께서도 세계화의 끝은 저금리의 끝이다. 저물가의 끝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금리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2008년도 이후에 고착화되었던 저금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채권 시장은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금리는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20bp라뇨. 물론 알겠어. 경기 침체 와서 너희들 가격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물은 3.28에서 3.21로, 5년물은 3.23에서 3.13으로, 4개월물은 뭐 똑같죠. 1.78에서 1.77로,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예요. 이건 또 조금 이따 얘기를 하죠.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헷갈려 했죠. 헷갈려 하면서, 침체야? 근데 우리는 더 침체인데? 우리 시장은 더 침체였는데? 이러면서, 일단 PC나 좀 보고 갑시다. 라는 분위기가 돌면서, 혼조로 끝났습니다. 시장은 혼조로 끝나면서, 아시다시피 S&P는 0.07% 빠졌으니까 거의 안 빠졌고요. 다우존스는 0.27% 올랐고 나스닥도 0.03% 떨어지면서 거의 완전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뭐냐면 연준이 얼마나 더 매파로 갈 건데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단 그게 더 우선이고 경기 침체는 잘 모르겠고 금리 얼마나 형 더 오를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요. 경기 침체를 그러면 소화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소화를 경기 침체는 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 그거는 녹여내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경기 침체가 나오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것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상징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떨어진 거는 경기 악화를 반도체 주식이 먼저 맨 앞에서 반영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 미지수가 남아있는데 현재 주가를 떨어뜨렸잖아요. 이 떨어뜨린 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다면 기업 실적 악화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내년도에 아주 실적이 지금 올해보다 나빠야 돼요. 그래야 현재 주가가 정당화됩니다.
내년 실적 나빠질 것을 반영한 가격이거든요, 현재. 내년 실적이 안 나빠지면 안 돼. 이 주가에서는 무조건 나빠져야 돼. 무조건 나빠져야 돼. 내년에 반도체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무조건 실적이 나빠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를 보면. 그러면 실제로 뚜껑을 따서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를 보면 이제 더 떨어뜨려야 할 몫이 남아 있을까가 지금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 멀티플을 얼마를 줄 것이냐예요. 근데 사실 상당히 멀티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정당화하려면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이 조금 꺾여야 돼. 살짝 꺾여야 돼요. 그럼 정당화돼요. 근데 실적이 많이 꺾이면, 즉 침체의 도가 커서 많이 꺾이면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기업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경기 침체는 반영한 건 아닌데 기업 실적이 좀 줄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주가는 빠진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이 더 나빠진다 이러면 그땐 빠지겠죠. 근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빠진 걸로 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떨어질 거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환은 어떻게 됐냐면 달러가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엄청 강세인데 역시나 이것은 유로존이 더 나쁠 거기 때문에 유로존은 이미 경기 침체가 온 듯해 보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유로화가 떨어지면서 0.8%나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그러면서 달러 강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엔화 대비로도 달러 강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권 통화들은 모두가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어제 104.49였는데 105.10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었고요. 유로 달러가 1.052에서 1.044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N은 어제 136.11에서 136.61로 약세를 나타냈고요. N1 볼까요? N1은 어제 100엔당 949.21에서 953.49로 오늘 원화가 더 약세입니다. 원화도 아시다시피 1291원에서 지금 1300원대로 1301원 82전으로 약세를 보여줬고 중국 위안은 전일 6.702에서 6.704로 소폭 약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미국 GDP 상황으로 가죠.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얘는 연율로 해요. 분기 나온 것을 곱하기 4해서 연율로 하는데 기존 잠정치가 마이너스 1.5였는데 1.6으로 마이너스 1.6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다음 분기까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술적 경기 침체 상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연준 인사들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형부터 하죠. 제롬 파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억누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물가 환경에 고착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둔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이제 고백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자,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다. 자, 이러면 7월 달에 75p 인상은 확정적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 근데 보장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어. 보장이 안 돼. 할 수 있다니까. 보장 못해. 보장 못해. 뭐 이런 매우 힘들기는 할 거야. 할 수는 있네. 매우 힘들고 보장은 못해. 야, 여기에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께서 명토를 박아줍니다. 중앙은행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물가 압력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준은 이제 갓 금리 인상의 초반부에 들어섰을 뿐이다. 아주. 네.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3.0에서 3.5%, 내년은 4% 초반까지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가 소폭 침체로 기울더라도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 얘기를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7월은 75p 인상하는데 찬성하고 있고 최근에 심리지수 악화된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연준 때문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리고 2022년 경제 성장률은 추세적 성장 흐름인 2%대를 밑돌 수 있으며 침체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자,
본격적으로 침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실업률을 이제 명토 박았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실업률은 4에서 4.25% 사이까지 상승하는 게 가능하고 그럼에도 고용시장은 매우 견조하다. 일부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긴축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뭐죠? 고용 4.25%까지 열어놨습니다. 실업률 4.25%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야. 각오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각오하고 있어. 우리는 간다. 근데 어제 제가 지난경제에서도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75bp까지는 사실은 올릴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 유가만 남았는데 유가를 못 꺾으면은 뭐 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것들이 이제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휘발유 값도 떨어지는 것도 일단 좀 보이고 휘발유가 제일 중요하지 미국 내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5bp를 연타로 2번 하고 그다음 9월 달까지 50bp 하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선거가 눈에 밟히는 거지. 예, 선거가 눈에 밟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선거 전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기대 심리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금리 박살 났으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죽은 것 같으니 이제 금리 인상 살살 할게요. 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9월 달 이후로 시장이 바바바바박 올라가면서 11월 딱 선거 전에 뜨뜻한 분위기 만들어 주겠죠? 근데 이제 빈센트도 고민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어쩔 건데 그럼 또 금리 떨어뜨려야 되겠군. 금리 또 떨어뜨려야 되겠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스물스물 올라올 거니까. 연말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빈센트가 하는 것이고 이제 선거 전에 한번 시장을 띄울 것 같으니 그때 탈출하자는 게 빈센트 얘기인데 오늘 이번 주말에 만나볼 거라서 주말에 만나서 편성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좀 다른 대담들은 주중에는 안 올리고 주말에 올리니까 다음 주말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라가르트 총재도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화 시대의 끝은 저물가 환경의 끝이다. 그렇지, 블록화된다. 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앙은행장 그다음에 IMF 총재를 하시던 분 입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화 시대의 끝은 저물가 환경의 끝. 자, 이제는 블록화하겠다라는 걸 유럽에서도 기정사실화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중국 블락. 옛날에는 모든 게 톱니가 모두 맞춰 돌아가는 세계가 하나의 시계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젠 시계를 두 개로 나누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코로나 이전의 저물가 수준은 이제 보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ECB는 점진적인 움직임을 선호하지만 현재 상황은 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베일리 연라는 총재도 지금 저 포르투갈인가요? 거기서 지금 그 ECB 연간 경제정책 컨퍼런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재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발언하는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 영란은행이 반드시 강공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영국 경제는 확실한 둔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김성수 애널을 통해서 가지고 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